희망은 때로 흔들리고 억눌릴 수도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의 촛불은 어둠 속에서 끝까지 타올라 세상을 밝히고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 스미스입니다.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국제 정치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정치적 갈등과 민주화 운동을 취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한국 출장 중 들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던 한국에서 비상계엄 논의가 나오다니요? 그것도 21세기의 말입니다. IT 강국, K-팝의 중심지,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던 한국이 비상사태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은 제게 믿기 어려운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날부터 뉴스 속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끝없이 펼쳐진 촛불 물결이었습니다. 촛불로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평화로운 저항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할 수 있는 대치 상황에서 촛불만으로 저항한다고요? 수십만 명이 침묵 속에서 촛불을 들고 앉아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취재 장비를 챙겨 서둘러 여의도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광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촛불이 서울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하나가 거대한 물결이 되어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욕설도, 물리적 충돌도, 경찰과의 대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든 채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침묵은 폭발적인 외침보다 더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표정을 살폈을 때 결연한 눈빛이 곳곳에서 빛났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넘쳐났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유민21과 그의 할머니 78였습니다. 따뜻한 손을 꼭 잡은 두 사람은 묵묵히 촛불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셨어요. 유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잡혀가실 뻔한 적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경찰을 피해 숨어야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촛불을 들고 당당히 광장에 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용히 삼키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우리 목소리가 묻힐 줄만 알았거든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민주주의의 정신. 이 짧은 대화는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저항과 희망이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광장을 걷다 보니 어린 딸을 안고 있는 민호가 초조한 표정으로 촛불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나오셨나요? 민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의 작은 손에도 자그마한 촛불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아빠의 따뜻한 팔에 폭 안긴 채 고요히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장의 질서와 평화로운 분위기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수를 나눠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혹시 추우시면 차 한 잔 드세요라고 외치며 따뜻한 차를 나눠주는 청년들과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광장 근처 카페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카페 입구에는 촛불 집회 참가자분들을 위해 선결제되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익명의 시민이 수십만 원 어치의 커피와 차를 미리 결제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응원입니다 라는 메모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어느 시위 현장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화와 연대의 정신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곳. 시간이 흐르면서 어둠은 깊어졌지만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고 흔들리지만 강한 빛. 그것이 광장의 촛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작은 불빛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광화문 광장은 여전히 수십만 개의 촛불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에웠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결연하고 단단했습니다. 촛불 하나하나가 어둠을 밀어내며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고 그 물결은 점점 더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는 점점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림 소리와 긴급 속보들이 곳곳에서 들려왔고 경찰 병력 추가 배치, 통신 차단 가능성, 광장 주변 도로 통제 검토 같은 경고성 소식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떨리는 눈빛으로 들여다보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몇몇은 불안한 기색으로 자리를 뜨려 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촛불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광장 중앙 무대 위로 한 시민 대표가 올라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렬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현장 방송팀이 즉각 팩트체크 결과를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며 계엄군 진입설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얼어붙었던 공기는 서서히 녹아내렸고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촛불을 다시 높이 들었습니다. 거짓에 속지 말자라는 다짐 어린 외침이 광장 곳곳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연대와 헌신이 광장을 다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처치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추위에 지친 시민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부부가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저려서 걷기 힘들다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좀 저리네 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우린 아이의 여길 나와도 되나 싶었는데 집에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료 자원봉사자는 따뜻한 찜질팩을 건네며 잠시 앉아 쉬세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세상은 아직 따뜻하네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광장 근처 카페에서는 카페 주인 윤정호 씨가 따뜻한 커피와 차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커피를 미리 결제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윤 씨는 커피컵 하나하나에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손글씨로 적으며 음료를 건넸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응원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K-팝 팬들이 사용하는 아이돌 응원봉이었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하늘색 등 다채로운 빛을 내는 응원봉들은 촛불과 어우러져 더욱 환상적인 불빛의 물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돌이 항상 힘내라고 응원해줬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응원할 차례죠. 한 20대 팬은 웃으며 응원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의 옆에서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아이돌 공연 때 들었던 응원봉이지만 오늘은 다른 의미로 들고 있어요.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요라고 말했습니다. 응원봉의 반짝이는 빛은 촛불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상징이 되어 광장을 더욱 찬란하게 물들였습니다. 새벽 3시 30분 광장 대형 스크린에는 예상치 못한 속보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수백 명의 한인 동포들이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한 교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계엄령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변할 거예요. 프랑스 에펠탑 앞에서는 수십 명의 교민과 유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자발적으로 집결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지켜낼 거라고 믿어요. 우리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라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SNS 생중계를 통해 광화문 광장 전체로 실시간 전파되었고 시민들은 촛불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튜브 방송국이 긴급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카메라 앞에서 강렬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언론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실을 전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그 방송을 지켜보며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교 학생 대표는 결단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주어지지 않으며 행동하는 국민이 있을 때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응답하듯 학생들은 힘찬 걸음을 내디뎠고 시민들은 그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새벽이 깊어갔지만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며 봉사하는 시민들, 끝까지 남아 촛불을 드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차를 건네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강제력으로도 지울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새벽 5시 광장 한가운데 남아있던 한 남성이 촛불을 들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전 세계 생중계로 방송되었고 마지막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날 역사는 다시 쓰였습니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서 바라본 한국 민주주의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만 개의 촛불이 비폭력으로 저항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역사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런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었을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저에게는 지금의 모습이 지적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알게 된 건 대학 시절 1980년 광주의 민주화 항쟁에 대해 배우면서였습니다. 당시 교수님이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시민들 이야기를 해주셨죠. 총과 탱크를 동원한 군부 독재가 무고한 시민을 향해 발포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건 그 끔찍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고 맞섰다는 건 여전히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광주에서의 그 투쟁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닥친 비극 속에서도 연대했고 그 희생은 후대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물려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은 그때 이미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한국의 민주화 투쟁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와 최루탄 속에서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호언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모였고 결국 국민의힘이 군사정권을 굴복시켰습니다. 한국은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고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민주국가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왜 서구 사회에서는 이 위대한 역사를 거의 알지 못할까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받은 나라가 아니라 싸워서 쟁취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된 건 수년 전 2016년 촛불 집회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뉴스에서 보도된 한국의 촛불 집회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수많은 나라들의 시위를 취재하며 폭력과 혼란, 강제 해산을 늘 목격해왔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국민이 고주인이라는 사실을 촛불을 들고 직접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부패와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며 평화롭게 행진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거대한 집회를 촛불 혁명이라고 불렀고 저 또한 동의했습니다. 폭력 없는 민주주의 혁명은 전 세계 언론을 깜짝 놀라게 했고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한국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광화문 광장 역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역사적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지켜낸 유산이었습니다. 폭력으로 위협받던 시대에도 군사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억눌리던 시절에도 한국의 시민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에서 촛불을 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의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도 과거의 민주화 투사들처럼 결코 물러서지 않겠구나. 학생들, 부모들, 노부부, 어린아이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은 과거의 상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적이 아니라 결단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투쟁을 통해 역사를 만들었고 세대를 넘어 그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은 그 역사를 다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물결은 멈출 수 없는 힘이 되어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한국은 이런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가치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들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은 흔들렸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새벽이 깊어갈수록 더욱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촛불이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꺼지지 않고 어둠을 뚫고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들은 밤하늘을 수놓으며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위의 현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쓰는 성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참된 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 힘이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는 정치적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선 곳이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학생들,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으려는 노부부, 아이를 안고 나온 젊은 부부들이 스스로 세상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침묵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그 어떤 정치적 연설보다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며 우리의 광장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말하던 자원봉사자들, 추운 밤 따뜻한 차와 커피를 건네던 시민들, 응급처치소에서 지친 사람들을 돌보던 의료 자원봉사자들까지 이곳은 그 자체로 작은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 행동에서 시작되었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공동체의 힘은 세상을 향해 평화적 저항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30분 광화문 광장은 여전히 수십만 개의 촛불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긴 밤의 추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피로한 얼굴, 불안한 눈빛 대신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광장의 한쪽에서는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를 치우며 광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고개 숙여 쓰레기를 모으는 손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하나의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나눈 빛이 남아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며 캠페인 팻말을 정리하던 청년들의 표정은 희망과 책임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면들 속에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광장 중심부에 홀로 서 있던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점퍼 차림의 노동자처럼 보였고 거친 손을 촛불 아래 조심스럽게 얹은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피로와 고단함 대신 결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단 하나의 촛불을 들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막아내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가 그를 비췄고 마지막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자막이 전 세계의 뉴스 속보로 등장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조용한 외침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본 어떤 민주주의 투쟁의 순간들보다 강렬하고 숭고했습니다. 그날 광화문 광장은 단순한 집회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과 저항의 상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가 세상에 다시 한번 선명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촛불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작고 흔들리지만 강한 빛. 그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적이 아니라 결단의 산물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역사였고 세대를 넘어 계승된 가치였습니다. 투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던 작은 목소리들은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희망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